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15기 엔트피아 김승은. 김아연입니다. 네, 저희가 로키즈 1탄에 이어서 이번에는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1편에서는 저희가 사이버 사기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그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사이버 범죄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어렵게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사이버 범죄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전문가분들을 한번 뵈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클래스 전문 상담사 고은정입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 노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 범죄가 많이 발생하나요? 코로나 사태에 접어들면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는 기간에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친구들을 또 화면으로 만나고 또 온라인상에서 친해지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수업과 과제 제출이 온라인으로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터넷 사용이 예전보다 더 활발해지면서 SNS 같은 각종 매체를 통해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떤 유형의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모든 범죄 행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또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이제 사이버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또 일반 사이버 범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를 해서 배포를 하거나 누구든지 이제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를 하거나 사이버 공간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행위를 일반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데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반 사이버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1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제 게임 관련된 범죄도 있는데요. 해킹 프로그램을 상대한테 보내주고 이를 설치하게 한 후에 특정 게임을 했을 때 아이템이 모두 사라지게 하는 경우와 아이템을 이제 팔겠다고 한 뒤에 돈을 받고 아이템을 주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제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을 이용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글이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있던 사실이나 없는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개인의 명예와 인격 등의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의 이제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데이터를 뺏는 행위나 또 기프티콘을 강제로 선물하게 하는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익명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앱을 통해서 괴롭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익명이기 때문에 또 가해자 처벌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의 이제 요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사이버 스토킹, 또 사이버 갈치나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플레이밍, 안티카페, 사이버 왕따놀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진실이 아닌 정보를 이제 웹사이트나 이메일, 메신저 이런 거를 통해서 퍼뜨리는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친구를 놀리는 노래를 만들어서 웹사이트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친구의 온라인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변형해서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신체 외모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이제 가장 많다고 봅니다. 가해 이제 학생들은 단순히 장난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학생은 24시간 사이버 폭력에 시달려서 참을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어떤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나요? 글이나 그런 이미지, 사진, 동영상은 이제 빠르게 또 유포가 되고 유포된 과정도 이제 알 수가 없고요. 또 쉽게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됩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제 신경쇠약이나 우울, 불안 등 24시간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사이버 범죄를 경험했을 때
특별히 대응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상대방의 글에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하고요. 또 가해자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합니다. 또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놓고요. 피해 학생이 직접 가해 학생과 맞서지 않고 이제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이제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피해자가 117로 전화 신고를 하거나 117 챗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문자 샵 0117로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사이에 이런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법에는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사이버 폭력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이버 폭력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에서는 정확하고 지속적인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사이버 범죄가 청소년들이 범죄임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제 학교에서 또 예방 교육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과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지켜야 할 예절을 말하는 사이버 윤리 교육과 또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변 어른들인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선생님의 조언과 위로를 들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주변 어른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로 신고를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로키즈라는 프로그램 이름에 맞게 퀴즈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가 로키즈라고 부르면 선생님께서 예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로키즈 예스. 진짜 문제투성이인 것은? 진짜? 문제투성이? 진짜로 문제투성이인 것은? 보통 학생들이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저희도 접하죠. 대학생도 접하고, 네. 고등학생도 접하고, 중학생도 접하고, 초등학생도 접하고. 아,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 네.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이 씨가 알려주시겠어요? 듣고 너무 실망하시면은 정답은 바로 시험지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네. 아쉽게 퀴즈는 못 맞추셨지만 너무 정말 유익한 답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충남 예산경찰서에서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영승 수사관입니다. 오늘 경찰관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이버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고 대처되는지 그 실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이제 로맨스 스캠, 물품 거래 사기, 코인 매수 매도 등등 이제 사이버 범죄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범죄 사건이 있으신가요? 몇 달 전에 피해자분이 고령의 할머니셨는데 본인이 이제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휴대폰 본인이 구매했던 대리점에 가서 이제 휴대폰이 고장 났으니까 이제 고쳐달라. 그래서 휴대폰을 이제 고치시고 사용을 하셨는데 그 다음 달에 이제 휴대폰 결제 내역에 본인이 이제 결제하지 않은 소액 결제 내역이 나와가지고 이제 경찰서로 방문하셔가지고 접수를 하셨었는데
이제 수사 피해자 제출로 이제 차관하고 있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분이 돈을 돌려받았다, 사건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대리점 직원에 가서 이제 뭐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를 했다고 하니까 대리점 직원이 예전에도 뭐 그런 적이 있다면서 소액 결제를 취소해 주신다고 하셔서 취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상한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그 해당 내역과 이제 대리점 직원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 피해자가 이제 대리점 직원이었던, 그래서 그렇게 검거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네요. 저희가 평소 TV나 인터넷 기사에서로만 접하던 일들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걸 확인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사이버 범죄 관련 일을 하면서 느끼시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이버 범죄는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더 가면 갈수록 발달하는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이제 비일비재하고 모든 범죄가 사이버에 이제 다 연관이 있을 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느끼는데 피해를 예방에 더 중점을 먼저 둔다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이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범죄의 바로 옆에서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특히나 느끼는 점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에 대한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수사 방식은 이제 뭐 저희가 자세하게는 전부 말씀드릴 수 없는데 피해자나 이제 진정인 제출한 이제 피해 내역이나 뭐 거래일지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저희가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수사가 이제 종결이 되게 되면 이제 피해자나 진정인 그리고 피해자한테 수사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찰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이버 범죄에 당하지 않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이버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요즘 특히 물품 사기가 엄청 많고 있는데 중고나라나 뭐 번개장터, 이제 뭐 당근마켓 등등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에도 웬만하면 이제 직거래로 이용하시는 게 좋고, 또 번개장터 같이 이제 안심페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건을 먼저 구매했을 때 그 물건의 돈을 해당 그 사이트 측에서 갖고 있고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상하자 여부를 파악했을 때 없었을 때 돈을 이제 그쪽에서 돌려주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방법 등을 쓰는 게 가장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중고 물품보다는 새 제품을 사시는 게 가장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우선 여기까지인데요.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로퀴즈 타임이 있습니다. 로키즈 예스! 책이 드문드문 있는 곳은 1번 북한산, 2번 지리산, 3번 한라산, 4번 백두산. 힌트를 드릴까요? 네. 아, 근데 힌트 드리면 너무 쉬운데요? 아, 그래요? 네. 책이 드문드문입니다. 북한산! 북한산이요? 네네. 정말요? 네, 북한산. 오!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걸로 밀고 가겠습니다. 아~ 정답은 북한산입니다. 저희가 맞추셨기 때문에 저희 그 법무부 범죄방 정책국 칫솔 세트가 있는데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번 로키즈 2탄은 전문가분들을 만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분들을 직접 만나 뵈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들으니까 잘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에게 실제 사례를 듣게 되니까 사이버 범죄의 실체가 몸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엔토피아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 구독,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안녕!